네, 어떤 글이 올라와 있는지 최근 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섭 전문가가 또 전문가님 조금 전에 쉬시고 오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소통까지도 도와주셨네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이창준 님이 요즘 은행 대출 규제가 심해지는데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거기에 신광섭 전문가가 대세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바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창준 님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까지 남겨주셨네요. 좋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주식에 대한 모든 고민들,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고민이 아니어도 어떤 궁금증이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소통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는지 또 살펴볼게요. 또 한 분이 안녕하세요. LG전자랑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오늘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LG화학이랑 LG전자가 이제 리콜 이슈 때문에 오늘 급락세를 보였죠. 한번 오늘 이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 만큼 신광섭 전문가에게 실시간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LG전자, LG화학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LG화학이 지금 GM 볼트의 그런 리콜로 인해서 GM 볼트 리콜이 이제 GM에서 혼자 죽지 않겠다. 네, LG화학과 같이 물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충당금으로는 한 600억 정도를 쌓아놨는데 그게 지금 뭐 조 단위로 이제 나오면서 좀 약간 그 부분에 반영을 이제 한 번에 했죠. 근데 예전에 현대차에서도 이제 그런 일 코나로 인해서 그런 리콜 이슈가 있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LG화학 한번 차트를 보시면 네, 그 이후에 뭐 그거를 또 만회를 못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 그냥 그런 이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LG화학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이제 뭐 떨어지는 칼이니까 오늘 받기에는 좀 그랬지만 어쨌든 LG화학, LG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오면서 지금 횡보하는 권역을 조금 이제 하단부까지 거의 내려왔는데 뭐 좀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나 LG전자에서 더 빠지면 뭐 조금씩 나눠서 좀 사볼 수 있는 권역이지 이게 무서워서 뭐 이걸로 인해서 그 어떤 이슈로 인해서 여기서 뭐 나락으로 가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식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좋을 땐 더 갈 것 같고 내려갈 땐 더 내려갈 것 같지만 사실 항상 일정 부분의 자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회사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뀌지 않지만 주가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제 변동을 할 때 내가 그 부분을 이용해서 좀 싸게 사고 좀 비싸게 팔고 그런 부분들을 하면 되는 거라서요. 일단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LG화학이나 LG전자는 조금 이번에 하락을 조금 매수에 좀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여쭤보셨는데 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삼성전자가 이제 그 디램 가격의 어떤 그런 고점 논란, 피크아웃 논란이 있죠. 그래서 뭐 4분기라든지 내년 1분기까지 반도체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할 거다 이런 어떤 부정적 전망으로 이제 조금 많이 하락을 했어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좀 급락을 했죠. SK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로 이제 슬금슬금 밀고 내려오다가 이번에 지수가 내려갈 때 정통으로 좀 타격을 맞으면서 좀 급하게 이제 크게 하락을 했죠, 단기간에. 근데 뭐 여기서 더 빠질 자리가 있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여기서 밑으로 뭐 한 10% 정도 더 빠진다면 9만 원인데 근데 9만 원까지 내려가고 나서 올라간다고 하면 10만 원까지밖에 못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아래로 리스크는 적은데 위로는 좀 많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차후에 종목들은 안 가고 지수만 올라가는 어떤 그런 시장 속에서 뭐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삼성전자 예전에도 지수는 삼성전자만 계속 올라가갖고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들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 이거를 뭐 여기서 지금 뭐 무서워서 팔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거 언제 사야 되나라고 조금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은 지금 반도체 수요 둔화, 그러니까 예전에 막 반도체가 뭐 슈퍼사이클이 온다, 반도체가 모자른다 이래서 이제 업체들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재고를 이제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놨었는데 이 특성이 그래요. 가격이 올라가면 반도체가 필요한 업체들이 재고를 미리 먼저 많이 확보하겠죠. 근데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재고를 확보를 안 하니까 더 안 사겠죠. 그러면서 가격은 더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간 속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반도체는 자동차도 그렇고 뭐 서버 수요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어떤 CPU가 나올 때도 그렇고 뭐 스마트폰이 새로 출시될 때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이 업황의 정상화가 언제든 금방 또 괜찮게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어서 당장 사서 내일 당장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밑으로 내려갈 어떤 그런 리스크보다는 위로 갈 수 있는 좀 확률이 많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 반도체 관련된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원익 QNC 그리고 뭐 월덱스,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레이크 머티리얼스도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요. 이건 SK하고 SK 머티리얼스의 합병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하긴 했지만 어떤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좀 약간 매수의 권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는 좀 너무 무서워하기보다는 좀 과감하게 용감하게 한번 좀 부딪혀 보자. 지금 구간에서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또 일일이 다 대응을 해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였는데요. 질문자님 잘 들으셨죠? LG화학이랑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늘 급락세가 나왔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할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반도체 관련주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디램 고점 논란이 있었는데 문제될 건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톡방 상황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지금 월미도님이 정말 주식 어렵군요 라고 하셨고요. 여신은성님이 제 이름이 있어서 되게 민망하네요. 전문가님 방송으로 오늘도 많이 배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TV 시청하시면서 나도 정말 주식이 혼자 하기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우리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큰 수익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톡방 상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코너는 주식왕 필살기 코너인데요. 신강석 전문가가 매시간 미국 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 그 지난 2주 동안에 이제 지난주 특히 지난주에 시장이 급락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시장이 급락이 좀 많이 나왔고요. 다행히 이제 그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그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조정의 수준이었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테이퍼링이 다가오거나 테이퍼링 이슈가 있으면 그 제가 한 번은 이제 전혀 영향을 안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일반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테이퍼링 이번에 예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충격이 없을 거야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하락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잭슨 홀레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좀 조정을 받았던 게 결과적으로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환율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고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조금 이제 시장의 조정이 조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잭슨 홀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파월이 연설을 하겠죠. 연설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델타 변이 어떤 그런 델타 변이로 인한 어떤 그런 경제의 어떤 상황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크게 그렇게 두 가지 요소로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상황들은 사실 그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조금 약간 미리 팔고 나가는 어떤 그런 자금들 때문에 좀 시장의 조정이 좀 크게 나온 것 같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장에서 이번에 조금 놀랬던 게 이제 7월달 FOMC 회의록이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대부분의 의원들이 뭐 예상보다 빠르게 이번 연도부터 이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전부터 이미 주가 빠지고 있었어요. 빠지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주식이 한 번 더 내려갔고 미국 증시가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이 하루 이틀 더 빠진 건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먼저 내려오고 있었죠. 먼저 내려오고 있었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약간 빌미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그 FOMC 회의록이 7월달 FOMC 회의록이잖아요. 7월달 FOMC 회의. 7월달에는 사실 델타 변이도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았었고 약간 이제 초반부였고요. 초반부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가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왔지만 그 시장에서는 이번에 그 잭슨 홀 회의 때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신호를 주고 9월달에 FOMC 회의 때 발표를 하고 실제 개시는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넉넉하게 뭐 올해 말이나 이제 내년도부터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FOMC 회의록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되게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7월달 얘기고 지금 이제 8월달, 9월달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그 상황은 또 이제 바뀌는 거라서 이렇게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잭슨 홀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발표할 거를 사실 얼마 전에 댈러스 연은 총재가 미리 조금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댈러스 연은 총재가 굉장히 이제 매파적인 사람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자기는 10월 달부터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약간 연준의 위원들과 연준의 의장과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라든지 아니면 댈러스 연은 총재라든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와 댈러스 연은 총재가 계속적으로 발언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장을 계속적으로 조금 그 예방주사를 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 이번에 댈러스 연은 총재가 그 FOMC 회의록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급락하니까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델타 변이가 성장률에 부담을 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은 본인도 댈러스 연은 총재도 자신의 전망을 조금 조정할 수 있고 9월 FOMC 회의 때까지는 델타 변이의 추세를 조금 자세히 볼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사실 잭슨 홀 회의가 끝나고 나면 파월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잭슨 홀 회의의 어떤 그런 파월의 발언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에 굉장히 좀 신화적인 발언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의 생각은 사실 다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이번 주는 월요일, 화요일, 지금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오히려 그 잭슨 홀 회의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약간 기대감으로 점점 바뀌어가면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파월이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시장에 좀 약간 친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다음 주에도 좀 9월 FOMC 회의를 하기 전에 지금의 하락폭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조금 많이 상당 부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지금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너무 빠르게 팔지 마라. 그냥 어느 정도 좀 지켜보면서 느긋하게 조금 좀 상황을 지켜보자 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이제 판단을 냉정하게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정치 테마주예요. 정치 테마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예를 들자면 최재형 관련주, 뭐 이낙연 관련주죠. 근데 그런 최재형, 이낙연이 시장에서 조금 약간 관심을 많이 받아서 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여론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수치나 여론 조사들이 그들한테 좀 우호적으로 가지 않고 약간 이재명 쪽으로 좀 약간 몰려가고 약간 이게 지금 베팅한 게 좀 틀렸다. 라고 해서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예를 들어 한일단, 좀 한세임K, 그리고 뭐 서원, 그리고 뭐 그 이낙연 관련, 뭐 남선알미늄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내려왔거든요. 근데 다행히 다른 종목도 다 깨졌어요. 지금 같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 종목들이 시장이 괜찮았어도 그런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나 이런 부분이 우호적이지 않아서 혼자 내려왔을 텐데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서 다른 멀쩡한 종목들까지 같이 다 깨졌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부분에 종목을 투자를 했는데 그 종목이 별로예요. 별론데 지금 멀쩡한 종목들, 예를 들면 SK하이닉스라든지 그런 어떤 LG화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SKC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 다 깨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레벨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종목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바꿔놓으면 이제 향후에 지수가 올라가거나 시장이 괜찮아지거나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마음 편하게 갖고 있을 종목이 대선 테마주냐 아니면 예를 들면 LG화학이냐 SKC냐 어떤 거냐 둘 다 깨지고 지금 가격은 비슷하게 이 종목을 갖고 있어도 마이너스 20%, 이 종목을 갖고 있어도 마이너스 20%인데 뭐 어느 종목을 내가 여기서 끌고 가는 게 마음 편하냐라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생각을 곰곰이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지금 전염력이 빨라서 지금 막 확산되고 있기는 한데 바이러스가 사실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증으로 이어져서 이제 뭐 입원을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백신도 맞고 있고 델타 변이가 이 약한 바이러스가 여러 사람들한테 전염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으면 항체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약간 집단 면역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영국이나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지금 독감처럼 그냥 대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곰곰이 보면 그들은 백신을 70% 이상 맞아서 이제 걸려도 중증되는 확률이 독감보다 적어요, 수치가. 그러니까 사망할 확률이 독감에 걸리는 것보다 수치가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냥 걸려도 감기처럼 누가 감기 걸린다고 감기 걸릴까 봐 집 밖에 못 나가진 않잖아요. 감기 걸릴까 봐 뭐 식당을 안 가거나 감기 걸릴까 봐 어디 뭐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안 하거나 한겨울에도 그냥 수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감기에 걸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점점 적응이 돼가고 있는 건데 영국의 인구가 7천만이에요. 7천만. 하루에 확진자가 3만 명이죠.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2,000명 정도 확진자 나온다고 지금 막 난리가 났죠. 지금 막 뭐 9시까지 줄이고 뭐 2명이 만나야 되고 막 4명, 낮에는 4명 이상 만나고. 지금 이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이런 영국같이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어떤 거는 좀 오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백신을 맞고 그리고 델타 변이의 그런 어떤 바이러스들이 점점 약해지고 하면 결국에는 이 코로나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어지진 않아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를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주식시장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차 결국에 시간 문제지 결과적으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그렇게 크게 부담을 주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시장의 실적이나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수출입 지수가 나왔죠. 시장이 한 37% 정도 증가를 예상했는데 한 40%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 그리고 작년 2분기 실적보다 지금 올해 2분기 실적이 지금 한 2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회사별로 약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상황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조정이 잠깐 나와서 굉장히 이제 뭐 시장이 고점이어서 여기서 조정이 나와서 이게 뭐 계속적으로 막 폭락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괜한 공포심에 지금 계속적으로 사로잡혀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필요가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는 약간 이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 시장의 하락이 제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미국 시장의 지수로 한 5%에서 10% 정도 봤고요. 우리나라의 지수로 한 20% 가까이 봤는데 그 정도면 이제 종목별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종목별로 한 30에서 한 50% 정도 마이너스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몇 달 전부터 이건 피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최근 들어서 좀 약간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을 조금 좀 약간 분산을 해보자.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하락이 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현금을 좀 갖고 있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좀 냉정하게 보면 제 예상보다는 굉장히 하락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예방주사를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놓으면서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컨트롤 자체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테이퍼링이 발표가 막상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막 폭락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수에서 반등이 나오다가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얘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수는 있지만 이번에 만든 저점을 크게 하향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자신감을 갖고 좀 약간 마음을 좀 추스리고 그리고 나서 지수의 상승을 조금 보자, 반등을 보자. 다만 종목을 교체하는 부분들은 좀 고려해 보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포트 중에서 이거 아니다 싶은 거는 빨리 지금 교체를 해야지. 그 교체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고 다른 종목이 그냥 다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그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내려와 있을 때 레벨이 다 똑같이 지금 다 깨져 있을 때 내 종목에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냥 포기하고 좀 다른 종목들, 좀 괜찮은 종목들로 좀 교체를 하자라는 말씀을 큰 그림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미증시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슈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증시 조정에 영향을 준 잭슨홀 미팅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 두 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은 한국 시간으로 27일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 알려드리니까요. 그때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깔끔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주시강 필살기 코너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순서대로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1부에 이어서 종목 고민 남겨주신 분들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노란톡방에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야호님이 새롭게 들어오셨습니다. 네, 야호님 지금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거든요. 혹시라도 고민 종목이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좀 위에를 올려보니까 제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여신은송님 이 닉네임 분이 나가셨어요. 왜 나가셨을까요? 그래서 주변국님이 친척분인 줄 알았더니 나가시네요. 부끄러우셔서 그런가 이런 글도 남겨주셨고요. 월미도님이 너무하시네요 라는 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보 주슈강님이 저 위로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견줄 수 없는 미모의 여신님이라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큰 위안이 되네요. 하지만 나가신 분들 다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톡방 상황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또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이 없으시더라도 어떤 질문이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시작이 안 좋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많이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지금 다 식사하러 가셨나 봐요. 네, 오늘 참여율이 좀 서운한데요, 조금. 그래도 톡방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